오쇼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에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죠. 서양 심리학 같은 데서는 보통 건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에고를 가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쇼 같은 영적인 스승들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에고를 없애라,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게 사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오쇼한테 어떤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한 것에서 시작돼요. 자신은 평생 사람들의 에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라고 배웠는데 오쇼는 그걸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자, 이 정반대의 조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오쇼가 말하는 에고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자아랑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오쇼의 말에 따르면요, 에고는 진짜가 아닙니다. 뭐랄까, 대체품, 가짜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중심, 그러니까 참된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진짜 내 얼굴이 뭔지 모르니까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내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 본질의 그림자를 진짜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쇼가 말하는 에고가 바로 그 가면, 그 그림자인 셈입니다. 오쇼의 비유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 장미는 내가 보기엔 가짜인 걸 알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기엔 그럴싸하단 말이죠. 에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생활용 편의장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짜 중심, 이 플라스틱 장미는 대체 어떻게,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오쇼는 그게 바로 외부 세계, 즉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는 원래 아무런 이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회가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넌 착한 아이야, 넌 머리가 좋구나, 넌 이걸 해야 해.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진 거짓된 중심, 즉 에고가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성격, 즉 personality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이미 에고라는 게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일종의 가면이라는 힌트가 숨어 있었던 거죠. 오쇼는 사회가 왜 이런 에고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사회는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자유로운 개인은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회는 말을 잘 듣는 양을 더 좋아하고 에고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기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가짜 에고 말고 대안은 뭘까요? 오쇼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진정한 자아가 존재한다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에고는 밖에서 만들어진 대체품이라서 계속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만 진정한 자아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본질 그 자체라서 죽음도 두려움도 없는 자유롭게 흐르는 의식과 같다는 겁니다. 에고가 흐름을 딱 막고 있는 단단한 바위라면 진정한 자아는 그 바위 때문에 갇혀있던 거대한 강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오쇼가 진정한 자아를 얘기하다가도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자아가 없다, no self는 말도 하거든요. 아니, 자아가 있다가 없다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똑같은 겁니다. 오쇼는 진정한 자아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기존의 그 가짜 에고를 조금 더 멋지게 포장한 버전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아가 없음, 즉 무아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그 가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텅 빈 상태를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진정한 자아, 이 무아의 경지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쇼가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명상이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있거든요. 명상은 그냥 먼지가 잔뜩 낀 거울을 닦아서
원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이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평가들을 하나씩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이 완전히 텅 비워졌을 때 비로소 누구의 평가도 거치지 않은 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 이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사회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오쇼는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준 역할들을 똑같이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내면에서는 항상 기억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역할일 뿐,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요.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 역할을 하지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담고 있죠. 겉으로는 사회의 규칙에 맞춰 살아가더라도 내면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로운 야생의 상태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나는 이 사회나 이 나라 이전에 저 거대한 우주 전체에 속한 보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요. 오쇼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거대한 대양을 발견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해변에서 부서지는 작은 파도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대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대양은 그냥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거대한 대양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파도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